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하겠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 중계되는 가운데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인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또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기사가 지금 막 떴습니다. 읽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뉴스 기사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문 대통령,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해 일본 따라잡을 것.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 평화경제를 실현해서 일본을 따라잡겠다. 이 발상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경협을 해요? 그리고 일본을 따라잡는다? 평화경제로? 하세월이 걸릴 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남한은 빠져라. 문재인 대통령 남한 당국자는 몸값 올리려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는 굽신거리고 북한에는 집착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언제 실현되겠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골병 다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SK 다 외국으로 나갈지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극우 매체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재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적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뒤틀려서 미국으로 본사를 옮길 것이다. 이런 것을 공공연히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북한을 꺼냈습니다. 북한 카드로 일본을 따라잡자.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은행 집계로는 북한은 지금 매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 문제 어쨌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1000 수준의 나라와 우리나라가 손을 잡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일본을 따라잡자? 이 논리에 얼마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세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려면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하는데 북한이 변하겠습니까? 저 왕조 국가가 인권도 없고 엉망진창인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발언을 보고 있으면 정말 열불이 납니다. 열불이 나. 자, 문재인 대통령,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우리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정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하면 규모도 커지고 시장도 커진다. 북한의 주민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무슨 이 전자제품, 스마트폰 구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풍족한 물질 문명을 소화낼 수 있습니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2년 반쯤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반 좀 더 남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말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비핵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안에서 지금 김정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심심하면 미사일 도발하고 신형 방사포 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너무 이상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참모들도 알고 있겠죠.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당분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일본과 싸우자. 우리 이길 수 있다. 이 말만 합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언젠가는 이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대한민국 경제의 폭망은 누가 책임질 겁니다. 문재인 다음 대통령이 잘해서 경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정말 이 발언, 이 전문을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발언 속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국제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데는 이 말이 통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김정은이 지금 인류 보편의 가치, 국제 규범을 지키고 있습니까?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기는 폐륜 국가입니다. 고모부를 총수와 죽이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재판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숙청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인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 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민주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큰 게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훨씬 더 큽니다. 유엔이 제재할 정도로 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문재인 대통령은 말도 못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까? 일본에 관해서는 이렇게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면서 북한에는 왜 굽실거리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점 잡힌 게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했던 이 발언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을 느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경제를 실현해서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는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더 그런 나라를 보여줄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